네. 대표님께서 오랜만에 약간 뭐라고 하죠? 이게 약간 방법론 같은 책인데, 사실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책을 또 오히려 되게 안 읽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학원 할 때, 직장 생활 할 때, 그때 사실 제가 어떤 걸 처음 느꼈냐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딱 요거 하나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회사 일을 하고 뭔가 이제 그런 일은 예전에 제가 하던 일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일을 좀 잘해보고 싶어서 이런 방법론적인 책을 꽤 많이 사서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책을 읽은 거랑 그래서 내 업무 프로세스에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책대로 읽고 나는 나대로 책 읽느라고 시간을 썼는데 여기서 효율은 잘 얻지 못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면서 항상 저는 효율적인 시스템 여기에 대해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의 시스템이 3단계로 진화를 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단독으로 제가 제 개인의 업무를 정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정해주는 큰 조직의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의 비전이 작은 부서의 조직이 되고 이제 그게 또 우리 팀의 조직의 어떤 뭐라 그럴까, 목표가 돼서 내려오면 팀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내 업무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단위로 저희가 업무 보고라는 걸 했는데, 이제 어떤 넌센스가 발생되냐면, 회사에서는 회사 목표에 맞춰서 개인 부서 목표를 그러니까 같이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심지어 워크샵까지 가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써서 이 목표를 만들어 오거든요. 근데 주간 보고를 쓸 때는 약간 여기에 내 업무를 꽤 맞춰서 이게 온라인이 안 되니까 꽤 맞춰서 업무를 위한 업무가 돼서 결론적으로 주간 업무 보고는 의미 없는 미사 여구에 나열이 된다는 그러니까 보고를 하기 위한 업무를 약간 만드는 형식 그래서 그런 비효율을 좀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존재하지 않는 업무를 보고를 위해서 만들어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뭔가 회사의 방향과 맞춰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저의 회사 다니던 시절에 업무 시스템에 이제 항상 고민하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학원을 하면서는 또 이게 달라지는 게 제가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별로 하루에 수백 개의 일이 제 머리 안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를 나름대로 이제 좀 체계화하겠다고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하나가 해결하지 않은 그 업무 리스트가 엄청난 압박으로 짓눌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있지만 역시 어려운 게 어떤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중요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내가 미루게 되면 나중에 중요한 일하고 연결돼서 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고 어떤 거는 되게 다급해요. 다급한데 실제로는 사실 중요도에서는 되게 떨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것들 어떤 균형을 맞추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되게 좀 이런 것도 항상 그 업무 리스트 자체가 저한테 부담이 됐던 이제 약간 이게 저의 버전 2고 세 번째는 대표님 만났는데 대표님은 자기계발서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새벽 기상 해야 되냐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저는 평생 나는 새벽 기상을 안 해서 내가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항상 그런 저만의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 기상이랑 성공하는 거에 아무 상관도 없다고 저한테 처음으로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신 분이 대표님이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가지수는 줄었는데 대표님이 주시는 과제는 뭐라고 할까? 이 과제의 난이도가 엄청 센 거예요. 콜드콜하고 유튜브 딱 두 개만 하려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시간 콜드콜 하고 나면 진짜 되게 이그저스티드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훈련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우선순위를 굳이 제가 예전처럼 짜잘하게 리스트를 쓰지 않아도 중요한 거를 먼저 하는 게 어느 정도 저한테 숙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서도 제가 이게 조금 그쪽으로 잘 적용이 된다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리스트를 적다 보면 어떤 걸 먼저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제 식구 만만한 거. 그리고 해도 안 해도 그만인 거. 근데 그거 하나 하면 짝대기 긋고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업무를 먼저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일의 가짓수는 많은데 효율도는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항상 어려운 거를 제일 먼저 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나면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지고 실제로 너 업무 시스템을 내가 굳이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 이거 하나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고 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비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비전 자체를 굉장히 의미를 둬요. 근데 비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겐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비전은 모험과 결합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제가 그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분의
최근부터 과거까지 거꾸로 돌아가니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다. 근데 그래서 이 목숨을 걸겠다라는 비전은 사실 굉장히 아니 나라를 지키겠다는 건 굉장히 큰 비전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선택을 했나 보면은 사실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리스크가 있고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전만으로 중요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 비전이 내가 그만큼 나한테 가치 있는 거고 의미 있는 거고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면 모험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모 아니면 도일 수도 있는 게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서도 내가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어떤 이루어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의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어려운 거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저는 좀 좋은 삶의 시스템이 각자의 삶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